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피치로그 대표 주재선입니다. 스피치로그는 말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언론사나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뉴스 안에서 발언과 발언자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그리고 발언과 발언자 추출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출된 발언과 발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첫 번째 인물사전으로, 두 번째 경쟁력 분석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만들어지는 또 다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뉴스는 말에서 나온다. 저희가 실제로 2021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그리고 종편, 인터넷 언론, 지방지를 포함해서 총 94개 언론사의 정치, 경제, 국제, 문화, 사회면의 모든 기사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수집 기사가 20만 건 가량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발언이 포함된 기사가 94%였습니다.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가 6% 가량이 나왔고요. 추출된 발언은 총 85만 8천 건 가량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사람들의 말로부터 나온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추출된 뉴스에서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했고요. 언론과 방송, 통신 등의 뉴스 매체에서 뉴스 매체의 데이터를 발언 내용, 그리고 이슈와 키워드, 그리고 시간과 흐름, 매체와 기자, 그리고 발언자를 중심으로 확장해서 재구축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재구축하여 보았더니 새롭게 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더라라는 게 저희의 경험인데요. 발언자를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발언자의 메시지 파워를 측정할 수 있고, 이슈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슈의 흐름을 또한 알 수 있고, 이슈 메이커가 누군지도 알 수 있었고요. 사람이 중요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시하는 연관 키워드, 그리고 이슈에 대한 점유율, 반응도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언과 발언자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강 8가지 정도의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뽑은 이 주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발언자 간의 이슈 정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을 결합하면 그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본 건데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최근 자료입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발언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여러 발언들을 타임라인으로 쭉 해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는 개발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부패 척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태도인지를 발언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자와 이슈를 결합을 하면 그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슈에 대한 발언자 간의 점유율을 통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슈 메이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이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기본소득, 백신, 재난지원금. 이 데이터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약 6개월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뽑아봤는데요. 부동산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점유율이 약 30%였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이재명 이런 순이었고요.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약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 부동산 이슈를 끌고 가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홍남기, 이재명 지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자의 연관 키워드인데요. 발언자와 그 발언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러 발언들에서 키워드를 결합을 하면 발언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관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2020년 12월 8일부터의 이재명 후보의 연관 키워드를 살펴봤더니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또 아래 표는 JTBC 빅보드 차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2021년 3월 19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연관 키워드는 단일화,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세훈 후보가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은 단일화와 안철수 그리고 후보, 국민의힘이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슈의 흐름입니다. 시간과 이슈를 결합을 하게 되면 뉴스에서 나타난 뉴스 기사에서의 여러 이슈를 시간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이슈의 흐름을 통해서 이슈의 수명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고발 사주에 대한 사항이고 아래 표는 대장동에 관한 사안입니다.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오른쪽 위의 표는 2021년 7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발 사주 이슈의 일별 추이를 살펴본 겁니다. 꼭지점으로 나타나는 때가 9월 중순경, 9월 20일경인데요. 9월 20일경에 피크를 찍고 급격히 이슈가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 사라져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아래 표를 보면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표의 대장동 이슈가 꼭지점을 찍는 시점이 바로 9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발 사주의 이슈는 대장동 이슈에 의해서 덮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아래표의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8월 말경에 SNS에서부터 도출된 이슈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게 9월 10일경에 커뮤니티로 1차 채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9월 12일에서 14일경에 언론으로 2차 채널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 얘기는 대장동의 이슈는 SNS에서 출발을 해서 커뮤니티를 거쳐서 언론을 통해서 폭발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만큼일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파괴력이나 언급량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그 이슈의 수명 주기도 길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언량과 언론에 노출된 기사량을 결합을 했을 경우에 발언의 파급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물의 발언이 그 발언 양이 언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발언 파급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가로축이 발언량이고 세로축이 기사량입니다. 발언량이 굉장히 많고 기사량도 많은 사람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발언량도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발언량도 적고 기사량도 적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량 기사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대선 후보의 지지도와 어떤 결합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표에서 보면 이게 2021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데이터인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량과 기사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윤석열 후보더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점선으로 가운데 점선으로 된 부분이 이제 발언량과 기사량에 등치된 부분인데요. 점선의 왼쪽 위 부분이 기사량이 좀 더 많은 것이고 발언량에 비해서 점선의 오른쪽 아래쪽이 기사량에 비해서 발언량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보다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급력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급력 추이를 살펴본 건데요. 이 데이터는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파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막대가 기사량이고 주황색 막대가 발언량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발언량에 비해서 기사량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입당 시점에서는 발언량 대비 기사량이 약 한 270%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하게 언론과 기사에서 다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이 매체에 인용이 될 텐데요. 언론사에 인용이 될 텐데 그 매체에 인용된 건수를 통해서 우리는 발언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TBS 더 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발언량이 가장 많이 기사에 노출된 사람으로 인물 랭킹을 뽑아본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약 900건의 발언량, 600건의 발언량으로 랭킹 1위를 했고요. 오른쪽 아래 표는 발언량이 높은 사람의 발언 내용을 뽑아본 건데요. 이것은 오마이뉴스의 오늘 뜨거운 말이라는 코너로 소개된 내용인데요. 2021년 6월 30일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시대 후궁에 대한 발언이 하루 기사량으로 90건으로 가장 많은 발언 노출을 하게 된 거고 이 발언의 영향력이 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조사한 발언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김여정 북한 국무위원인데요. 그분의 발언이 폭파시켜버리겠다. 이 발언 하나로 기사량이 약 1000건에 달하는 이때까지의 조사 중에서는 가장 발언 파급력과 영향력이 컸던 발언 그리고 발언자였습니다. 그리고 발언이 매체에 인용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매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보도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매체 혹은 기자가 인물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는지 서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8일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했던 모두 발언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에서 그 발언의 내용들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한 매체가 좀 다른 방식의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문 대통령
A씨 실종 일주일 만에 애도 위로 송구 점점점 대북 규탄은 없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른 여타의 매체들의 보도 양상과 좀 다른 방식의 보도를 한 거죠. 물론 제목이 수정돼서 바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키워드에 대한 비교인데요.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키워드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에서 추출된 키워드와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서의 키워드를 비교해서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과 일반 국민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사안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키워드는 순위가 약간씩 다르지만 언론의 키워드와 SNS 커뮤니티 키워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의 표는 바로 저번 주의 데이터인데요. 뉴스에서의 키워드들을 쭉 보니까 4위로 코로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그 키워드가 순위 밖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6위에 랭크되고 있는 국민의힘 키워드는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각각 13위 그리고 19위를 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뉴스에서 5위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반면 민주당 키워드는 SNS, 유튜브에서는 4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4위에 랭크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모두 아시겠지만 경선 직후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요. 반면 뉴스에서는 순위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에서 민주당을 다루는 어떤 방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을 다루는 방식에서의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로 누리호 키워드가 있는데요. SNS에서 9위,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9위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는 순위 밖이었습니다. 이처럼 뉴스에서의 발언과 발언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털과 사전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출생, 연월, 소속, 직위, 경력 등 생물학적 정보와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을 통해서도 역시 검색을 하면 인물의 특성에 맞게 텍스트로 요약된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취향, 관심 인물이나 장소,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일본을 몇 번 언급을 했다, 북한을 몇 번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북한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로 인용이 되고는 합니다. 말에서 자주 표현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고요. 주로 언급하는 사람, 사건, 장소, 분야는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사상과 관점, 취향, 사건에 대한 태도, 선호도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을 분석해 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언론지능재단의 데이터에 도움을 받아서 지난 10년 동안 약 4,70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키워드로는 이재명이 포함된 전체 기사를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관심 인물이 누구인지, 이재명 후보의 연관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아본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관심 인물은
이재명의 말을 통해서 거명된 인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연관 인물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서 언급된 인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에 관심이 있었고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언급된 인물로는 문재인, 이낙연, 안철수였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장소와 지명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관심 있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장소로 경기도 서울시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일본 한반도가 없었고 연관된 장소로는 광주, 대구가 있었네요. 이처럼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이 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시하는 인물, 장소, 조직, 사건, 정책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고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에서 보면 이재명의 연관 인물은 문재인, 이낙연, 안철수, 연관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성남시, 그리고 연관 조직은 더불어민주당, 정부, 국회입니다. 이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성향과 사상, 경제관, 그리고 언급된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어떻게 실어서 연관 감정으로 연결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해서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발언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간의 원희룡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최재형, 윤석열을 비교해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언량 대비 기사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듯이 좀 미약한 부분에서 출마 선언을 했을 때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 점유율을 비교해 본 건데요. 이 경쟁력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의 발언 파급력 위치 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발언 파급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표인데요. 이상적인 발언 파급력의 위치는 왼쪽 위쪽 부분이겠죠. 다시 말해서 빨간색 부분인데 발언량 대비 기사량이 높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 말을 했더니 여러 기사에서 기사량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고요. 오른쪽 아래 파란색 부분은 발언량에 비해서 기사량이 낮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인물 사전과 그리고 경쟁력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 데이터들이 뉴스에서 소개된 데이터들이 다시 뉴스가 된다라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